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30대 초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부모님 몰래 그만두고 방황 중이에요. 취업을 하려고 보니 경력직만 뽑고 제 나이에 경력도 없다 보니 지원할 곳이 없더라고요. 급한 대로 남들 따는 자격증도 따고 최근에는 돌집사님 영상 보며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하지만 겨우 신입을 뽑는 곳이 있어서 지원을 해도 면접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집에 있기 눈치도 보이고 친구를 만나서 놀자니 다들 일 얘기하느라 바쁘고 하다보니 친구를 만나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삶이 무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계속 공무원이 최고라며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시고 있어요. 사실 6년이나 공부를 했고 6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저도 공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죠. 돌집사님이 뭐 했을 때 시간이 가장 빨리 가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글 쓸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글 쓸 때 가장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았죠.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소설 쓰는 것을 좋아해서 공부하는 틈틈이도 웹소설을 써보곤 했어요. 돌집사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 제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한번 써볼까 하여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공부를 하라고 하시고 어머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공부 말고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요. 돈도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니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돌집사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끝으로 익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잘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지한 사연이 많아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여러가지 액션을 취하셨네요. 생각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점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화물종사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그 사이 취업 준비도 해보셨고 말이에요. 정말 요즘 시국에 취업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솔직히 저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연자분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답답한 만큼은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상상할수록 저는 아무것도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응원 덕분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고민해본 결과 저보다는 더 지혜롭고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분명 이 상황을 잘 벗어나실 거라는 확신도 들었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적성과 흥미 고민해보기입니다. 요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랍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직업을 먼저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직업 심리학이나 직업에 대한 연구, 탐구가 심화되면서 적성과 흥미를 먼저 파악한 뒤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직업에 대한 환상기에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적성이 맞는지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사고력과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글 쓸 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셨다면 분명 글 쓰는 직업을 가지게 되셨을 때 적성이나 흥미 중 한 가지는 일치할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작가이신데요. 글쓰기 시작하시면 거의 연락이 안 돼요. 글쓰기 위해 하는 공부는 쉽지 않지만 글 쓰는 것 자체는 아직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분명 글 쓰는 것이 벌칙일 수 있어요. 그러니 글쓰기가 사연자분의 재능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콘약은 브랜디지만 모든 브랜디는 콘약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지만 누구나 글 쓰는 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돈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돈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자본주의 속에서 돈은 당연히 벌어야 하고 필요한 재화죠. 다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봤을 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생존과 빚이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었죠.
하지만 반대로 어느 정도의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제가 욕심부리지 않는 한 큰돈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빚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은행과의 약속을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스스로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갚아야 했어요. 즉, 빚이 있으신지의 여부에 따라서 저는 당장 일을 하셔야 하는지 아닌지,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보신 뒤에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해서 하실지, 빚부터 갚을지, 아니면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갚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실지 결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빚이 없다면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네요. 대신 살을 빼고 싶지만 햄버거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거짓 갈등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거짓 갈등의 답은 늘 정해져 있는데, 햄버거를 내려놓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거나 혹은 햄버거를 먹고 운동을 더 하는 거겠죠. 세 번째, 제가 사연자 분이라면 일단 아버님은 공부를 원하시지만 어머님은 사연자분을 응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계획을 세운 뒤 어머님에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어머님과 한번 대화해보세요. 단, 교수님에게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대화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글로 적어서 가시는 것도 좋죠.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도 분명 전달될 것 같아요. 웹소설이라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공부를 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일지, 어떻게 글을 연재하고 알릴지 등 계획을 말씀드리고 어머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할 거야 막 라고만 이야기하다가 싸우기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난 후 이제 아버님과 대화해보세요. 아버님은 공부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연자분을 사랑하시니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좋은 길로 이끌고 싶으셨던 마음에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니 먼저 아버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공무원은 좋은 직업이지만 사연자분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다면 사연자분에게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씀드려야 해요. 보다 지혜로운 대화를 위해서 어머님에게 아버님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부모님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계획에 대한 정보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과정 속에서 하고 싶으셨던 일에 대한 현실과 이해도, 그리고 느낀 점이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즉, 저는 사연자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버님과의 대화가 어려우셨다, 잘 안 되셨다 하면은 또 연락 주세요.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정말 쉬운 고민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자식의 갈등은 늘 있는 것 같네요. 저 또한 겪었던 상황이니까 말을 아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추억이 되어서 승승장구하시길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웹소설 작가가 되신다면 저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멩이의 숲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